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동의 컨셉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자기 책상에 앉아서 사무 일을 하거나 혹은 뭐 몸을 쓰는 일을 하거나 해야지만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공유하고 뭔가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거 자체도 노동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유튜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유튜브 그렇지. 콘텐츠로 자기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것이 재화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책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법이라는 얘기도 제가 어느 아, 정도 네. 쓰긴 썼는데, 제가 맡고 네. 있는 이제 회사에서의 일이, 저희 팀이 하는 일이 디자인의 방향성과 시스템을 잡는, 저희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룹의 프로덕이 대략 뭐 60개 정도 있는데, 그 프로덕트들을 위한 시스템을 정립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주안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고, 네. 또 그것을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고민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제 디자인이 이제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부터 다양한 걸 또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 좀 썼던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인으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기기에서 적용된 디자인. 예를 음, 들면 홈페이지 컴퓨터 화면에서 잘 나오는 게 모바일에서 잘 나오도록 하는 건가? 뭐 예를 들면 음,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디자이너가 단순히 모양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생각이라던가 사고방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자님이랑 이런 작업도 계속 하기로 결심을 한 거고, 또 저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자님이 디지털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일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네.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디지털 혹은 뭐 IT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링 중심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중심도 맞아요, 여전히. 하지만 그 중심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 동급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능이 구현이 됐을 때 무엇이 구현될 것이냐는 사실 엔지니어링의 영역이죠. 왓이죠, 왓. 하지만 어떻게 구현될 것이냐는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진 올리는 뭐 서비스 했을 때 사진은 다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더 잘 설계하는 플랫폼이나 디자인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맞아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그러한 작은 차이, 어떻게라는 작은 차이가 되게 극명한 경쟁에서의 승패를 가르게 만들어 주거든요.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는 비즈니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쇠락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사용자들의 불편을 예전에는 방치해도 괜찮았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맞아, 맞아요. 지금은 널리고 널린 게 옵션이에요. 그냥 갈아타면 돼요. 사용자들은 뭐 우리 회사가 되게 돈 많고 우리 회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사용자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쓰기 편하고 내가 쓰기 좋은 거를 찾아가죠. 근데 요즘에 바뀌고 있는 추세는 거기에다가 어떤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맞아, 이제는 웬만한 프로덕이나 웬만한 서비스는 다 편해졌어요, 많이. 그런 맞아. UX적인 부분, UI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거나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무조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경쟁력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까지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스토리로.
단순히 이런 품질이라든가 기능을 뛰어넘어서 그 무언가를 더 제시하는 게 이제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향, 기업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환영을 받잖아요. 네, 소비자로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좀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VR, AR,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VR은 AR은 뭐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적용되고 현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번에 나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뉴 호라이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썼어요. 사실 제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클라우드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은 한정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부분도 제가 아는 부분은 대단히 한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그러한 기본적인 플랫폼의 이제 가장 큰 부분들, 사용해야 되는 기술, 핵심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개념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디자이너나 혹은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또 이제 적고 또 그런 기본 개념이나 예시들을 좀 찾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섹션들도 마련을 했거든요. 제 책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가 인공지능이 다가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이런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은 몰랐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섞어보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VR, AR 개념에서는 약간 차원의 접근? 네네, 그렇죠.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 부분 저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3차원의 세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차원을 살짝 그 위에 덧대거나 그 다른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을 차원 자체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더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경험을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또 우리가 마련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디자이너라면은 그리고 혹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은 또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냥 관용적인 말로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그 다른 차원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듣기에는 되게 다 거창하고 되게 이거 뭐야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실 수 있는 주제나 소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한꺼풀 벗기고 보시면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 맞아요. 이미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글을 읽어보시면. 제 책을 무조건 어렵게 쓰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지난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리뷰 같은 것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썼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대중서적을 쓸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대중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시거나 편하게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수준의 책을 쓰고자 했거든요. 인공지능 하나만 해도 이 책 조그만 거 하나에 그 이야기는 절대 그 기본도 못 들어가요. 사실 따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무적인 브리핑이라든지 실무적인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그 소재 하나가 책 한 권에 담을 수도 없는 양이에요. 제가 쓰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어떠한 한 꼭지에 완벽하게 분석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포인트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각과 접근법에 대한 공유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 책마다도 또 다 각자 역할,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한 우리의 방향에 맞는 정보와 또 그런 서술법을 사용한 거여서 사실 이게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학계에 제출하는 논문이 아니잖아요.
편하게 읽으시고 또 지루하지 않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좀 만들어 봤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책을 이번 책을 읽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는 정도라면 저는 기획자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표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디자이너의 생각법 첫 책도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 이제 마케터가 서점에 책을 들고 나갔을 때 서점 MD들이 지금 이게 뭐예요? 이제 처음에 그런 반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마케터들한테 요 책을 가지고 나갈 때 꼭 펼쳐서 이게 한 면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펼쳤을 때 새로운 히든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거를 꼭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책에서도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저자님도 그렇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제가 지난 책을 했을 때 책 내용을 그 책 표지에 담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선적인 요소다. 점선면에서 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프트, 이제 대전환의 선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이다라는 의미에서 디자인을 했던 건데, 이번 책 제목이 또 뉴 호라이즌이잖아요. 새로운 지평선이고 그 지평선을 통해 새로운 장이 열린다 라는 게 메시지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그 장은 점선면 중에 또 면적인 요소거든요.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라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새로운 국면을 디자인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연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해가 바다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이랬을 때 이제 수평선에 떠오르는 그 해를 많이 연상을 하게 된다는 걸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그 중간에 눈 형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책 표지가 이것도 펼쳐야 돼요. 그냥 한쪽 면만 보면은 이게 그라데이션 색상이 되게 이쁘고 멋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앞면으로 봤을 때랑 그 책 등으로 봤을 때랑 책 뒷면으로 봤을 때랑 보여지는 면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꼽혔을 때, 놓여졌을 때, 펼쳤을 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담은 책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로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전 책의 선적인 요소라면 이번 책은 면적인 요소, 의미적인 연관성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을 보시면 시각적인 연관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지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콘텐츠를 쓴 저자가 이렇게 표지 디자인으로서 뭔가 이미지적으로 구현하기까지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기도 하고 가장 좋은 예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책 자체가 많이 팔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읽어주시는 분들이 좋게 읽으셨다는 리뷰가 많은 힘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본업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기보다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도움 드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되게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이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저희 이번 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뉴 호라이즌을 함께 또 소개를 해주러 와주신 하나출판사의 박혜연 에디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책은 이제 2020년 9월부터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 에디터님 모시고 또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